어제는 제가 큰 스님 뵙느라 잘 다녀왔습니다. 선종 영가집은 회양을 잘 했고 무슨 책을 볼까 보다가 가져온 책은 설림승보전입니다. 혜원각법 선사가 정리를 한 거겠죠. 선사들의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모아놓은 그런 책을 우리가 앞에도 이미 봤었죠. 이 책은 지금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앞에 그 이름이 뭐였나 싶지만 권택 스님께서 성철 스님 시봉입니다. 간간히 좀 수필집 같은 책을 내셔가지고 수필집은 아닌가요? 여튼 요즘은 또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책이 1999년도 나온 책을 큰 스님께서 본문을 하셨던 책이죠. 중간중간에 메모도 좀 있고 무비스님 감수라고 되어 있고요. 설림고경 총서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봤던 건 설림고경 총서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였고 비슷한 책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굳이 안 집어넣은 거겠죠. 다시 재출간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한번 나오고 말았던 책이고 무비스님의 소문은 넘어가고요. 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제 설림승보전의 저술 동기와 그 과정 각 스님이 상서 남대사에서 필생의 사업으로 설림승보전 30권을 완성한 것을 선화 4년 1121년 여름으로 그의 나이는 52이었다. 지금 보니까 혜원각범 선사께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쓰신 거를 우리가 봤던 것 같습니다. 여튼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나온 거든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남대사는 운문의 법을 이은 도존이 율사로 개창했는데 각범에 의해 다시 선언으로 바뀌었다. 갔더니 수행하는 통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싹 정리해버렸다. 각범은 설림승보전 저술의 뜻을 두고 30년 동안 자료를 모았으나 집필할 시간이 없어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선화 4년 각범 해용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순서가 각범 해온 선사가 1071년에서 1128년 사신 분이고 지금 요 설림승보전을 쓰신 것이 완성된 것이 1121년이니까 입적을 한 7년 정도 놔두고 말년에 정리를 하실 수 있었다. 원고를 완성하고는 지인이나 제자들에게 정리를 맡겼고 또 이들에게 제서했다. 모두가 선화 원년 이내로 그럼 그렇게 오래 함께한 건 아닙니다. 선화 4년에 원고를 완성했고 그럼 원년부터 1, 2, 3, 4년, 만 3년 남대사에 결제하면서 각범을 모시고 따르던 사람들이다. 불감, 의수, 순, 또 종, 원, 순, 기, 범, 단, 융, 휴, 영 등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여기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각범이 책을 쓴 동기와 완성할 때까지의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다. 내용에 소개가 되는 선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책의 동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완성도 불감에게는 6월 25일, 종상인에게는 4월 23일, 영상인에게는 11월 앞에 말을 그럼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요. 휴상인에게는 선화 5년 그 이듬해까지 원일은 1월 1일 말하는 거겠죠. 서문을 주었으며 순상인에게는 각범이 대중을 위해서 설한 참동계를 기록하게 했고 기상인과 단상인에게는 선림승보전 30권을 모두 베끼게 하였다. 이쪽은 프린트 역할을 했어요. 각범은 순상인에게 준 글에서 설림승보전의 저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선화 4년의 원고를 완성하는 것까지는 당신 오로지 혼자서 쭉 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럿이 함께 동참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말이 약간 애매해서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각각 동참했던 분들이 남긴 글들이 있는 거겠죠. 각범은 순상인에게 준 글에서 설림승보전의 저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면서 소개. 내가 오늘 오나라를 여행했을 때 찬영의 송고승전을 읽었으나 운문에 전기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때마침
찬영의 송고승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은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봤었죠. 문원 스님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송고승전. 때마침 우연히 만난 한 노승으로부터 내가 옛날에 오나라에서 찬영을 만났는데 찬영은 스스로 운문의 강하게 관계가 없는지라 그 사람은 나는 배운 바가 없어 내지는 나의 뿌리에 없어 관심 없어 일부러 뺐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또 조산을 여행하면서 징원탑을 예배할 때 부서진 비석 속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였다. 송고승전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세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뭔가 귀한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었다. 탐장 본저, 조선 본저이죠. 선사의 오장위도를 손에 넣고 동산의 지결을 전부 가슴속에 감추었다. 또 동산을 여행하고 징심당록이라는 책을 얻었는데 거기에는 곡산 행숭 선사의 어록이 있었다. 두루두루 행각하면서 귀한 선배 선사들의 그런 가르침의 어떤 흔적들을 모을 수 있었다. 전등록과 비교해보니 전등록의 내용에서 모두 빠져 있는지라 전등록 역시 사실성에서 부족했던 것이다. 거기에서 찬영은 운문의 전기조차 세워놓지 않았고 조산의 이름 역시 사실성을 잃어버렸다. 조산 동명이인이 기록이 뭔가 한 사람으로 섞여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송고승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곡산행승은 암두에게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림의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물며 그 이외의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라고 탄식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찬수를 결심하고는 각지를 돌아다니기를 30년 100여 명의 전기를 모았으나 도중에는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만년에야 수서의 곡산에 정착하여 간신히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순상인에게 이런 글을 보냈던 거를 함께 봤고, 설림보승전은 각범이 발과 귀로 찾아낸 한 명의 조사탑이다. 선택된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나 송고승전이나 경덕 전등록에 대한 과잉 기대가 동기가 되었다. 조산에서 화산 스님의 부서진 비석을 주운 것과 조산에서 징심당록을 발견한 것이 저술의 발단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징심당록과의 만남은 각범의 취향에 꼭 맞는 더할 나위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30년 이상이나 걸려서 간신히 100여 명의 자료가 모인 것이다. 개개의 승보를 빼놓고는 송대의 불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설림승보전은 개인의 전기인 동시에 송대 불교사인 셈이다. 설림승보전과 임재종 황룡파의 법맥. 설림승보전이 조산에서 시작해서 운문, 곡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각범의 의도를 엿보게 해준다. 각범은 운거, 구봉, 용화, 운거도응, 구봉은 지금 구봉도건이라고 나오고 용화는 용화거둔이시겠죠? 등 동산 문화의 제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해옹, 각범 명확하게 해야지. 각범, 해옹 선사의 의도는 무게중심이 동산 스님 쪽으로 명확하다. 임재종인 거고, 거슬러 올라가서 석상경저와 그 주변의 용호, 보문, 구봉, 도건, 화산, 문 등에게도 뜨거운 시선을 보였다. 말하자면 강서의 선맥이다. 그럼 앞에 구봉은 지금 또 다른 분이네요. 여기 구봉도건이라고 나온 건. 각범은 강서, 균주, 신창 사람으로 각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동산에서 진정극문에게 참학하였으며 진정극문 스님께 배우다가 대종고 스님께서 그러다가 진정극문 아닙니다. 또 정정하고 뭐가 오늘은 헷갈리네 자꾸. 진정극문에게 참학하였으며 경저 스님이 활약한 석상산은 비록 호남 땅에 속하나 자명 초원이 강서로부터 옮겨와 경저
스님이 활약한 석상사는 석상경저 스님, 비록 호남 땅에 속하나 자명 초원이 강서로부터 옮겨와 임제의 법맥을 중흥시킨 곳이다. 지역이 명확하게 강서는 아닐지라도 그 법맥은 강서의 선맥이다. 그래서 석상경저 스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주변 용호, 보문, 구봉도건, 화사, 무은 등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낸 것이 강서의 선매의 범주 안쪽이다. 그러한 지연과 법연이 사람들에게 각별한 집착을 갖게 했던 것이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조탑을 참례하였고 노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그 지역에 또 있는 노장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30년 이상이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두고 점차 생각을 짜 맞추어 갔던 것이다. 또한 설민승보전의 법맥을 보면 자기의 법원인 황룡문화의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석상문화에서 나온 또 하나의 법맥인 양기파는 황룡파, 양기파 가운데 양기파는 양기와 백운 두 사람에 그쳤으나 이 책에 소개가 된 것이 양기파는 별로 소개가 안 됐다. 황룡파의 제자는 진정극문, 회당조심, 앙산행위, 조각, 상총 등 모두 11명의 전기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회당의 법을 이은 영원유청을 각범이 외경에 맞이하는 않는 동시대의 승보였다. 황룡파의 제자 황룡해남 밑으로 회당조심 그리고 영원유청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외경에 맞이 않았다. 영원유청에게는 주세영이나 진형중 그리고 이 책 성립에 관계하는 증효서 등의 귀의자가 있었다. 또 거사들이 있었다. 자기보다 먼저 열반한 유청을 위해서 소묵선사 제물을 지었으며 또한 소묵선사서를 썼고 재진귀고명의 문장을 비롯하여 그 외에 그가 남겨놓은 많은 글에다가 여러 편의 제목을 붙인 글을 썼다. 제문도 쓰고 또 서문도 쓰고 명도 쓰고 비문에 쓰는 게 명인지. 설림승보전 30권은 각범 자신의 법원인 법의 유인 황룡문화의 승보와 동시대의 선각에게 바쳐졌다. 승보라는 말을 배대하는 말로써 불법승이 삼보라는 이름에 근거한다. 종래의 선종사서가 전등의 발상으로부터 교회별전, 정법안장이라고 불리는 법보에 전수를 축으로 하였는데 종래의 선종사서가 전등의 발상으로부터 교회 별전 가르침을 떠나서 전한다. 또 정법안장이라고 불리는 법보의 전수를 축으로 하였는데 전하지 않는 가운데 전하는 법보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승보를 말하는 것에서 각범의 새로운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승려계 개인의 말과 행동을 제외하고는 정법 안장이란 있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이 도를 넓혀가기 때문이다. 승보에 대해서 내지는 이런 깨달은 선지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있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해영의 서문들과 기타 논소. 설림승보전을 탈고한 이듬해 각범은 적음 자서라는 한편의 자기사 본인의 행장을 남겼다. 성림승보전의 일이 끝나자 각범은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서 증효서 사람 이름이었죠. 에게 헌정했다. 여기는 자기하고 동시대인 그리고 자기가 외경하는 영원유청에게 귀한 그러니까 제가 또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이름이 명확하게 소개가 되는 건 주세영, 진형중, 증효서 이 증효서에게 헌정했다. 또 12인의 지인에게 제서하여 설림승보전을 베껴 쓰게 하고 있다. 적금자선 자기의 기록은 여기에 계속되는 총괄이다. 그리고 선하 4년 여름부터 이듬해 3월 5일까지 각범은 어떤 논소를 정리했다.
내용은 불명이나 꽤나 큰 작업이었던 모양이다. 각범은 석문문자전 권 25에 수록되어 있는 제화엄 신명론이라는 글에서 그것이 주세영의 유촉이었다 하고는 세영이 죽은 후 1년 뒤에 해외로부터 돌아와서 균주 성문사의 거처를 정하고는 그 해 여름에 이 논을 풀이했다. 그를 뭔가 그 다음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있었음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고 그 프로젝터가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지금 불명이다. 능엄 경합론 발문에도 정화 원년 선화 4년이었고 선화 4년 요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원고가 마무리가 된 게 1121년 이거 전이에요. 10년 전. 정화 원년 1111년에 해남에 숨어 경산 개원사에서 이 일을 착수하였고 허락을 받고 북으로 돌아온 후 고산의 정사에서 2년을 숨어 기다려 내가 이 논을 풀이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설림승보전에 이어 계속된 선화 4년의 여름일도 아마 경론의 주를 쓰는 일이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법화함론 지금 남아있는 법화함론 그리고 능엄경함론 등 두 권을 2년 동안 필생의 작업으로 완성하면서 단안했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저금자서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각범의 나이는 53이었다. 52의 설림승보전 마무리하고 저금이란 각범의 새로운 자기 이름이다. 본인의 서재를 이런 이름으로 달았었던 것 같죠? 이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사용했다. 저금자서는 최초의 자기사의 출연이다. 저금자서에 이어서 대해종고에 대해연보가 출연했다. 대해종고 스님은 1089년에서 1163년 사셨고 동시대이죠. 지금 각범 해용선사는 1071년생이니까 나이로는 18살 앞서요. 각범해용 선사가 이는 대의 제자가 편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해의 자신의 구술 혹은 지필일 것이다. 자기의 생애를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객관화시켜 기록을 시도한 것은 본래 유가의 일이다. 유학자들이 원래 종종 하던 거다. 선빌거가 중국 민족의 종교로서 두 사람의 자기사 작가를 동시에 배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각범은 북송 말, 대해는 남송 초기의 사람이다. 본래 유가에서 하던 문화인 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주목할 만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만 두 분이 큰 인물들이니까 이제 거기에 의미가 큰 거지. 설림승보전과 승보정속전의 관계. 각범해용의 완전한 전기는 석실 조수가 편집한 승보정속전 권 3에 있는데 저금자서를 근거로 하여 만년과 입적 전후 그리고 저장 목록을 보충해서 논찬을 첨가하고 있다. 이거 편집한 조수는 이미 각범과 설림승보전을 재평가하고 각범해용 그리고 각범해용이 쓴 설림승보전을 재평가하고 또 새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속은 바로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승보정속전 이제 여기에 승보정속전은 조수의 구상 체제와 함께 각범을 이어 설림승보전을 보속하려고 하였으나 각범의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양기계의 동시대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 애당초의 집필 동기였다. 현재 설림승보전 말미에는 주봉암 경로 스님이 보충해서 첨가한 오조보변 우남신 남학석두 지암주라고 하는 세 명의 열전이 있다. 오조보변, 우남신 그리고 남학석두 지암주. 설림승보전에 들어가야 하지만 누락된 사람을 보충한 것이다. 주봉암 경로 이제 요 세 사람을 보충해 넣은 주봉 경로는
천주 사람으로서 대종고의 법을 이었으나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제자이다. 이렇게 해서 선민승보전은 앞에 3명을 더해서 모두 84명의 열전이 되었다. 조수의 설림 정속전은 그 자세를 보강하는 것으로 나한, 계남, 이나, 황용진 선사까지 각범 해용을 포함한 28명의 열전이다. 그러니까 이 설림 정속전 이거 자체가 마구잡이가 아니라 원래 그 앞서서도 좀 첨가하는 시도가 있었어. 그 자세를 보강하는 거다. 거기에 힘을 보탠 거다. 원래 정속이란 제명을 영원유청이 오조법연을 위해서 지은 정속비 라는 글에 의한 것으로 임재의 도를 장래에 정속하는 것은 오저법연이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각범은 황룡을 주로 하고 메인으로 하고 양기를 종으로 하였는데 조수는 각범이 외경한 영원유청의 말로써 이를 다시 되갚고 있다. 잠시만요. 좀 명확하게. 시대는 이미 양기법손의 시대가 되어 칠종이라는 의식이 확인되었다. 뭐가 칠종? 양기법손의 시대가 되어서 그럼 무게중심이 이제 황룡파에서 양기파로 오히려 넘어왔는데 설림승보전과 승보정속전에 의해서 칠종의 총괄이 정착하는 것은 이미 오가의 해체를 의미한다. 승보정속전은 당시에 이미 상투적 표현이 된 덕산의 방, 임재의 할이라는 당나라 때 선불교의 총괄과 오가의 발생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이며 상투화된 또 형식화된 그렇게 고착된 것에 대한 비판이며 후반은 운문을 이은 고탑주의 말을 빌려서 송나라 때 선불교의 재고차를 재촉하는 일종의 사자 상승론이며 법계론이다.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거 한번을 보죠. 우선 서문들은 건너뛰고. 권일 무주 조산 본적 선사. 무주 땅의 조산 본적 선사는 휘가 탐장이요 천주 포전 황씨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기발하고 뛰어났으며 학동이면서도 세상에 머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19세에 집을 떠나 북주 땅 영석산에 들어가 6년 후에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함통 초기 고안에 이르러 오본선사 계공을 찾아뵙고 10여 년을 의지하였다. 오본선사는 자기 공부 경계와 일치하는지라 요 조산 본적 선사가 10년 함께 하면서 그 깨달은 바가 경계가 일치하는지라 대법을 짊어지게 하니 명성이 총림의 으뜸이었다. 떠나고자 하니 양계 화상이 삼경 때 오면 너에게 지금 요 오본선사가 동산 양계 삼경 때 오면 너에게 자세한 내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왜 사숙이 이 사실을 알고 승상 아래 숨어 엎드려 있었는데 양계는 알지 못했다. 사숙이 지금 동산 스님이 조산 본적 선사에게 그러면 법을 읽게 하려고 조용히 부른 거죠. 그런데 조용히가 조용히 되지를 못했어요. 사숙이 이것을 알고 조산 본적 스님 입장에서의 사숙이겠죠. 그러면 동산 양계 스님의 사형이든 사제든 이것을 알고 또 조금 모양이 그렇지만 숨어 있었습니다. 몰래 들으려고. 비밀한 법을 전해주는구나. 양계는 알지 못했다. 한밤중에 탐장에게 요 조산 본적에게 선사 우남이 부촉하신 보경삼매 또 오위현결 또 삼종 삼루 가르쳐 전해주니 2번 전하고 종종 걸음으로 나왔다. 왜 사숙이 목을 내밀면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동산의 선법이 나의 손에 들어왔도다 라고 하니 양계가 크게 놀라면서 법을 훔쳤구나. 거꾸로 똥을 싸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후에 모든 것이 그 말한 바와 같았다. 근데
참 이 외사숙이란 분이 외사숙이 누군지 더 설명도 없고 얼마나 좀 시시했으면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듣는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러면은 그걸 또 열심히 참고를 하든지. 근데 듣고는 내가 훔쳤지롱 한 거예요. 목을 내밀면서 소리 지르기를 동산의 선법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양계 스님이 너는 거꾸로 똥을 싸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주석이 있습니다. 지금 똥을 거꾸로 누는 것, 구토하는 것, 구역질하는 것. 설사 그대가 그렇게 말하였어도 30년 동안 거꾸로 똥을 쌀 것이며 토할 것이며 설사 주지를 하여도 뗄 나무가 없을 것이며 또 이렇게 악담을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박복할 거다. 너는 너무 큰 불선업을 지었다. 물 가까이 있어도 먹을 물이 없으리니 분명히 기억해두라 라고 하였다. 나중에 소산에 살았는데 과연 대사의 예언과 같았다. 27년이 지나서 구역질하는 병이 겨우 나으니 낫고 혼잣말로 향엄 사형이 나에게 수기하기를 거꾸로 똥을 싼다 했는데 아직 3년이 남았다. 그러고는 밥을 먹고는 손으로 긁어 토하며 앞에 예언에 맞췄다. 오히려 그렇게 참여를 했다. 이거는 이제 전등록에 소개가 되어 있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범해온 선사가 보경삼매를 말하노나 보경삼매를 소개하겠다. 이 앞에 거는 들은 이야기를 소개한 거고 이와 같은 법은 불조가 비밀리에 부촉하였으니 네가 지금 가져서 잘 보호하라. 은 그릇에 흰 눈이 담겼고 밝은 달은 백로를 숨겼는데 흰 것에 흰 것을 더했는데 종료가 같지 않아 뒤섞여도 제자리를 안다. 모르면 흰 거에 흰 거 섞으면 이게 어지러워서 구분이 안 되는데 알 것 같으면 똑같은 색이어도 얼마든지 그거를 가려낸다. 뜻은 말에 있지 않지만 찾아오는 기연 또한 자칫하면 나아가 소구를 이루게 되니 무서운 말이죠. 찾아오는 기연 또한 그래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뭔가 선지식을 만날 인연이 됐든 아니면 스스로 맛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역시나 또 소구를 이룬다. 잘못 떨어져서 우두커니 뒤돌아보니 등지거나 내지는 맞대거나 둘 다 잘못이니 언어 문자와 같아서 표현하기만 하면 바로 잘못에 속하게 된다. 빗나간다. 오염된다. 한밤중에는 밝고자 하면서 새벽에는 밝고자 아니하니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반복하는데 세상의 인연은 이와 같은데 흐름은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사용하면 모든 고통이 제거되리라. 비록 유의는 아니나 무어도 아니니 그렇다고 입 다물라는 소리도 아니고 보경 보배 경에 임한 것처럼 거울 보배 거울에 임한 것처럼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를 마주본다. 너는 그가 아니나 그는 바로 너이니 세상의 어린아이처럼 아니 비설실 완전히 갖추었구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우는 소리인 유구 무구로는 있다라는 구절들 인과법 내지는 없다라는 구절들 다 우는 소리다. 이것으로는 끝내 사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상견이든 단견이든 다 우는 소리다. 끝내 사물을 얻지 못할 것이니는 말이 바르지 못한 까닭이다. 중리 육효의 편정이 편과 정이 번갈아 드니 포개면 삼이 되고 변화가 다하면 오가 되어 오미자에 마시면서 오구 이건 금강저라고 오미자에 마시면서 다 갖추는 거죠. 다섯 맛이 다 갖춰진 마시면서 또 금강저다. 정중에 오묘하게 끼어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른다. 고요한 가운데에 오묘하게 북치고 노래 부르고
종에도 통하고 설에도 통하며 종통과 설통을 겸했지만 몸을 낮추면 좋을 것이니 적극적인 자세는 가지지 말지니라 하면서 보경선매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이어지네요. 이거는 다음에 보고 조동종의 시조인 거잖아요. 동산 스님과 지금 조산 본적 스님이 그래서 조산 스님의 조자, 동산 스님의 동자 해가지고 조동종. 근데 이분들 그러면 그 법을 읽는 주고받는 그 중요한 자리에 티끌만큼도 삿된 게 끼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함부로 굴었다가 숨어서 들은 거랑 선법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라고 큰 소리 친 거랑 뭐 이걸 또 나눠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한 소리이긴 하지만 그럼 동산 스님이 그러면은 숨어 있는 거를 몰랐을까? 뭔가 비밀한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들어도 되고 누구는 들으면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외도의 모양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경건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의식을 하는 건 의식을 하는 거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입으로 똥을 싼다 주지를 하면 그만큼 박복하다 잘 봤습니다 하셨다 정진하겠습니다.